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잠시 한 2년간 그 지역산림노본부에 몸을 담고 있을 때 그 정법 강의를 들으며 정법 조직에 관련되어 있을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뭐 조직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삼성이란 그 그룹 뭐 산하 금융사에 한 6년간 다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조직 운영 체계 부분도 많이 좀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직 체계도를 보면서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잘 되어 가는지 잘못되어 가는지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 당시에 지부장으로서 아니면은 뭐 회계 문제의 그 이해관계자로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게 이 조직도를 보면서 몇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최고의 어떤 조직 체계로 봤을 때 저 윗 어른이 이제 총재 이청공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정법시대, 그 다음에 지역산림노본부, 이제 정법시대 문화재단, 홍익월드선언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그 총재 직속 조직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천사모하고 A클럽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 리조트 메이까지도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왜 넣냐면은 SM 리조트의 문제점 중에 한 개가 이 조직과 조직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부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SM 리조트가 소유자가 이제 만약에 그게 매매가 성사가 되었다면은 소유는 정법시대 문화재단으로 하도록 내부적 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녹취 전화도 받았고 녹취 파일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법무장님들 얘기하고 했을 때 정법시대 문화재단 소속 산하로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정법시대 문화재단의 실제 대표가 신경의 원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소유주가 책임자가 그 관리 권한이 이제 리조트의 관리 권한이 신경의 원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는 이제 했던 게 자금은 지역 살리기 운동, 우리 시민단체 회원 자금으로 거의 다 구입하면서 소유주는 관리 권한은 이제 신경 원장으로 재단 문화재단으로 이제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엄청 불합리했던 겁니다. 지역산림운동본부 명의로 그 소유권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면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직이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이게 상당한 편법이고 꼼수라 생각했습니다. 굳이 지역산림본부에 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신경의 원장이 권한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금의 주인과 소유권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금의 주인과 소유권은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책임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경리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정해집니다. 돈은 지역산림본부로 본부에서 가져다 쓰면서 소유권은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게 비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40억 수준이었는데요. SM 리조트 그 가격이 지역산림운동본부의 자금을 20억 정도, 25억 서더라도 그러면은 20억이 남죠. 그런데 기존의 리조트에 30억 정도가 은행과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 원장님 경우에는 단돈 10원도 없이
예, 신원장이 아니고 이제 정법시대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예, 40억짜리 리조트를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자금은 리스크는 예, 지역살림본부 회원들이 지고 그 이익과 어떤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거는 재단이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순리에도 맞지 않고요. 공정과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요. 그게 뭐 두 번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가 리조트에 선순위가 30억 정도 장벽 있다 보니까 1순위가 있다 보니까 2순위 25억 정도 하면은 물론 뭐 좋은 의도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 소유권을 지역 살리기 운동부로 해야 됩니다. 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리스크를 다 하고 비용을 다 부담하는데 소유권을 그 우리 지역 살림 본부로 안 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의 돈으로 예, 그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었다면은. 그래서 저는 적극 반대했고요. 그 문화재단과 그 다음에 신경 원장님의 경우에는 단돈 1억도 안 쓰고 45억짜리 사업권을 경영권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그 어떤 결정을 우리 회원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최소한 설명회도 없이 단지 잠시 간단한 정보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위계를 통한 제가 판단하는 위계를 이용해서 어리석은 우리 지역 살리기 운동 회원들을 좀 기만했다. 저는 나쁘게 보면 그렇게 또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사는 안 됐지만은 이 모든 사건들은 이런 이 조직도를 볼 때 이 지배구조죠. 지배구조. 좋은 말로. 예, 지배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구조. 정법 관련 모든 단체의 어떤 대표자가 신경의 원장 한 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어떤 조직의 운영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이제 생기게 되는 이해관계가 순수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될지 주식회사로서 영리 추구를 최대한 해야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조직 체계를 개선시켜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할 수는 있겠죠. 적당하게 견제와 조율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란 게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 버리면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그 최근에 홍익 월드선은 또 솔직히 대표자가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로서 과연 운영될 때 지역살림운동본부가 정상적으로 되겠냐? 저는 100% 불가능하다 봅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냉정하게 이런 주식회사의 대표는 시민단체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 100% 떠나야 됩니다. 왜? 주식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영업하는 회사인데 왜 시민단체의 입김을 발휘하고 돈과 관련된 그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좋은 말로 컨텐츠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이익은 정법시대하고 문화재단이 지금 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 홍익선언. 최초에 우리 천공님은 지역살리기운동본부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NGO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회원들 모두가 일자리가 창출되는 좋은 사업을 해서 모두가 이익을 가져가는, 공유하는 그런 개념의 정법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한 3, 4년간의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다 조직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요.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 조직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법시대 문화재단의 신경희 원장하고 김성수 본부장, 이분이 최초의 어떤 이해관계자입니다. 이 두 분이 실제 지역살림운동본부 중앙회를 좌지우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살리기 이 비영리 시민단체가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경영이 되겠냐 이거죠. 하부구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부구조. 하부구조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법시대 문화재단하고 정법시대, 그 다음에 월드 홍익선언의 영업 실적을 위해서 여기는 회원 모집하는 기구밖에 안 되는 건 하부구조입니다. 하부구조. 이런 식으로 무슨 시민단체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말은 정법, 홍익인간 이야기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은 이런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모도 마찬가지, 에이클로도 마찬가지. 과연 여기서 나오는 돈은 누가 다 챙겨갑니까? 그 모든 돈들은 지역살림운동본부 회원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역살림운동본부 회원들 가정에서 용돈에서 목돈에서 나옵니다. 후원금하고 그 다음에 회비, 그 다음에 용채, 이 모든 돈들이 왜 다른 주식회사로 흘러갑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동기관으로 이게 안 됩니까?